지금 조국이라는 분이 자기 이름으로 당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허경영 씨 같은 분 말고 자기 이름을 앞세워서 당을 만드는 주류 정치 보셨어요? 그거 우리 정치가 상상할 수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동훈당 이러면 그거 골 때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조국당이라뇨. 아니 조국당이라뇨. 조국당이 새로운 기준을 전관예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160억만 안 넘으면 된다. 둘째, 검사장 그만두고 얼마 있다가 한 건에 22억 땡기는 정도는 괜찮다. 평생을 검사로 살아본 저도 그런 숫자로 변호사비 땡긴다는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다단계 피해자들의 피 같은 돈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명한테 100억을 뜯어내는 것보다 1000명, 10,000명한테 100만 원씩 뜯어내는 게 훨씬 더 나쁜 범죄라고 말입니다. 그건 서민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사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단계 범죄가 바로 그런 겁니다. 다단계 사기는 살인입니다. 다단계 피해를 겪은 분들 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정말 폐지 주워서 모은 피 같은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기꾼 변호한답시고 그렇게 뜯은 돈 중에 22억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게 괜찮다는 게 조국의 말입니다. 조국 대표에게 생각하는 문제는 우리의 기억력을 좀 일깨우면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잊어먹었던 걸 다시 깨우면 됩니다. 그 운동학원 문제 기억나세요? 네. 조국 일가가 부산에 가지고 있는 사립학원이죠. 그 재단이 경영난에 생겨서 세금 등등으로 재산을 잃게 된 상황에서 조국 일가가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존재하는지도 불분명한 공사채권을 자기 가족끼리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소송을 겁니다. 둘 다 조국의 동생이 대표로 소송을 겁니다. 그래서 웅동학원이 져줍니다. 일부러. 그래서 국가에서 받아갈 돈 먼저 대신에 그 돈을 먼저 받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들켜서 조국 씨의 동생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드러나자 정확하게 제가 날짜도 기억하는데요. 2019년 8월 23일 조국 대표가 공적인 석상에서 이렇게 발언합니다. 웅동학원에 대해서 어떤 권리도 앞으로 주장하지 않을 것이고 국가나 공익단체에 맡기겠다, 넘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아울러 당시 웅동학원의 이사장이었던 박정숙 씨, 조국 대표의 모친입니다. 박정숙 씨도 이사장에서 물러날 것이고 어떤 권리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웅동학원을 국가와 공익재단에 헌납하고 자기들은 완전히 손을 뗄 것이라는 공개적인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그 웅동학원 지금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은 법을 지키고 선량한 시민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약속했다면 창피해서라도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웅동학원은 지금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웅동학원에 대해서 130억 가까운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거 웅동학원이 갚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국 대표의 재산이 줄었습니까? 무슨 대단한 핍박을 받았다고 하는데 재산이 줄었습니까? 그대로 50억이 넘는 자산가입니다. 그런데 나라빚은 안 갚고 있습니다. 법인과 다르니까 안 갚는다? 그래요, 그런 말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왜 웅동학원은 내놓지 않습니까? 2022년 7월 조국 대표의 모친 박정숙 씨가 다시 웅동학원 이사장에 5년 연임합니다. 2027년까지 웅동학원의 이사장은 계속하겠다는 결정이 이미 내려졌습니다.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공적으로 하겠다는 웅동학원의 헌납 약속을 왜 안 지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조국과 이재명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나서 설명 안 해도 되고 거짓말을 반복해도 되는 겁니까? 양문석이란 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숫자에 강합니다. 아시죠? 5년 전에 연합뉴스 TV에서 이해찬 대표가 대표로 취임한 직후였던 것 같은데요.
민주당을 대변하기 위해서 양문석 후보가 출연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동산 정책,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금융을 조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이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폭등 실정을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피해를 받게 되자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그 책임을 여러분에게 넘겼습니다. 정상적인 주택 취득을 위한 대출을 모두 막아버렸습니다. 정말 양문석의 말대로 금융을 조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그때 대출 못 받았던 거 기억나십니까? 선량한 시민들은 정말 그 말대로 했죠. 그런데 그 양문석 씨가 바로 정상적으로는 대출 당연히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대학생 딸에게 사업자 등록을 시키고 사업자 대출의 명목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여서 11억 원을 대출 받아서 그 자기 주택 사는 것 대환대출에 썼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우리 같은 선량한 시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하고 모든 고통을 감내하라고 하면서도 뒷구멍으로는 늘 이런 식입니다. 이게 우리가 한두 번 봐온 일입니까? 이건 명백한 사기 대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어제 저녁에 이 양문석 씨가 당연히 사퇴할 줄 알았어요.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어쩔 수 없이 양문석 씨를 사퇴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했냐? 양문석 씨가 어제 오후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더 열심히 국회로 가서 언론에게 복수하겠다고 합니다. 언론의 개혁을 하겠다고 합니다. 언론을 바로잡겠다고 합니다. 자신의 불법을 밝혀낸 언론에게 복수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대한민국에 복수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노멀이 될 겁니다. 저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이게 노멀이 될 겁니다. 박은정, 조국, 양문석 같은 사람들이 법을 지키면서 사는 선량한 시민들인 여러분을 지배하게 놔둘 겁니까?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후진국들 중에서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나 자기 범죄를 방어하기 위해서 뭐든 해도 되고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그런 나라 아니잖아요.